Would you like to say hi to the camera? I'm filming. You know why I'm filming? Hi.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엄마표 영어 실전편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도 엄마가 영어를 어느 정도는 잘하고 좋아하고 적어도 아이와 함께 계속 배워나가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엄마표 영어가 쉽지 않다는 데는 동의해요.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원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게 엄마표 영어라고도 생각해요. 주변을 보면 네이티브급으로 영어를 엄청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꼭 아이한테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얼마든지 아이와 함께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표 영어를 잘만 활용하면 아이도 엄마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지만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은 엄마를 전제로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의 실전상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아이한테 영어를 써주고 싶은 한 엄마일 뿐이니 제 영상은 관심 있는 분들만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단어 위주로 영어를 써도 큰 상관은 없지만 특히 2돌 정도 지날수록 정확한 문장 구조, 문법, 시제로 된 문장 단위로 영어를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단어는 오히려 평소 쓰는 한국어 단어들을 그대로 쓸 때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단어들은 영어로 하는 게 더 어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팥죽을 굳이 red bean porridge라고 하지 않고 그냥 Did you have 팥죽 at 어린이집? 이라고 묻는 식이에요. 그것보다는 아이가 향후 정확한 영어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문장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어린이집 안 늦기로 선생님과 약속했잖아. 놀이터를 가려면 더 일찍 일어났어야지. 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어로 가장 자연스럽고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You promised 수정 선생님 that you'd be at daycare on time. You should have woken up earlier if you wanted to play at the playground. 이렇게 말하는 것이 You promised to the teacher that you will go to daycare not late. You have to wake up earlier if you want to play at the playground.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정확한 문법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아이한테 얘기해 주라는 건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겠죠? 문법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영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하다면 따로 공부를 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자연스러운 표현은 또 좀 다른 얘기인데요. 한국어를 직역하면 영어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를 직역하면 sit in your chair 겠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쓰이는 표현은 have a seat이 되겠죠. 여러분 have a seat. 또 오래 걸었을 때 다리 아파?를 직역하면 do your legs hurt? 겠지만 실제로는 are your legs tired? 를 훨씬 많이 쓴답니다. 좀 참아 기다려의 경우도 can you please wait? 도 가능하지만 please have some patience honey 라고 하면 훨씬 미국 엄마가 쓸 법한 표현이 되겠죠. 이건 저도 고작 20년 전에 미국에 딱 1년 산 감으로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매일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데 뭔가 느낌상 영어스러운 표현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면 구글이든 네이버 사전이든 찾아서 그 상황에서 실제 외국인이 쓸 법한 표현을 익히고 외워서 일부러 강조해서 아이한테 써줘요. 처음 몇 번이 어렵지 유사한 상황에서 서너 번만 의식적으로 반복해줘도 아이도 엄마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면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엄마표 영어 표현 알려주는 인스타 계정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주로 활용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런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두고 한 번씩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외워두곤 합니다. 또한
드라마든 가벼운 음원이든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캐주얼한 매체가 있다면 거기서도 표현을 주어가곤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Diary of a Wimpy Kid라는 책을 음원으로 평소에 들어요. 잠 안 올 때 들으면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이런 류의 캐주얼한 텍스트에는 실생활 밀접한 일상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사용해주기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표현, 그 중에서도 알아두면 아이한테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은 의식적으로 익혀서 상황이 닥치면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익혀둡니다. 이건 하루에 단 한 표현씩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꼭 캐주얼한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의외로 어떤 텍스트든 쓸만한 표현은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말이라는 게 특정 맥락에서 좀 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단어와 표현이 활용되기도 하니깐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정말 딱딱한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었는데 여기서도 의외로 lurch, drench, fleeting 등 아이한테 쓸만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업무적으로라도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있다면 이걸 출발점 삼아 어휘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상황에 닥쳐서 급히 찾아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되는 대로 한국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표현했다가 나중에라도 더 낫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아봐요. 아이한테 처음 해주는 말일수록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st time we read about the rabbit and the tortoise. And the Dragon King. The Dragon King was ill. 저희 아이의 경우 이미 엄마표 영어 1년 반 정도 되었으니 자주 듣는 표현들, 예를 들면 Who wants to brush your teeth first? Come on, let's have dinner. Why are you upset? I missed you so much.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한국어로도 대충 빠르게 말하듯이 영어로도 흘러가듯 소음 속에서 대충 말해도 알아들어요. 많이 들었던 말이라 익숙하니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라는 표현을 새로 배워서 처음 아이한테 해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충 흘러가듯 말해서는 아이가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저희 아이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영어에 있어서도 본인이 알아들은 말과 못 알아들은 말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해가 안 되면 알아서 뭐라고? 라고 다시 묻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 아이한테 기대하기보다는 엄마가 먼저 새로운 표현을 얘기할 때는 비언어적 표현도 동원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아이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도 맥락과 상황으로 충분히 그 뜻을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말을 처음으로 알려준다면 자기 전에 평소에는 I love you so much 라고만 하다가 어느 날 똑같이 꼭 안아주면서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이라고 또렷하게 얘기해준다면 아이는 아,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하겠죠? 여태까지 부자연스럽거나 심지어 잘못된 영어를 써왔더라도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이 응가하고 나서 씻겨줄 때 쓰는 표현을 잘 몰라서 wash your butt 이라는 식으로 한동안 얘기를 해오다가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clean your bottom 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표현을 아이한테 쓰기 시작할 때는 이전과는 분명 동일한 상황에서 똑똑히 새로운 표현을 써서 아이가 맥락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This park, we've been there before. We've been there with kimbap. 저도 영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할 때도 이전에는 don't touch something 이라고만 해왔었는데 어느 날 영어 신문을 읽다가 fiddle with 라는 표현을 배운 뒤로는 같은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don't fiddle with something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좀 먹을래?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want some 이라고만 해왔다가 care for 라는 표현을 배운 뒤에는 care for some 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이해하는 상태라면 오히려 한국어로도 모르는 어려운 개념을 영어로 먼저 설명해줘 버리면 아이로 하여금 영어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아이가 영어는 어렵고 한국어는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말을 영어로 하면 싫어하면서 한국어로 얘기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아이 또래 기준 약간 어려운 내용, 행성, 로봇, 심해 등등 개념이 어렵거나 입학, 감각, 발전, 감정처럼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먼저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그 단어를 알려줘 버리면 아이가 한국말로 뭐야? 라고 물을 때 오히려 한국어도 본인에게 똑같이 생소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영어라고 더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늘 마주치는 상황은 아니지만 특히 아이한테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줄 때 영어에 대한 부담감 또는 어려움을 낮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결국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수백 번 들음으로써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영어는 우리 실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렵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과 병행하여 아이에게도 꾸준히, 아이도 엄마와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이 영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항상 영어로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것저것 타협하다 보면 결국 영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흐지부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0% 정확한 영어가 아니더라도 디폴트를 영어로 설정해두고 그게 습관화가 되고 나면 엄마표 영어가 좀 더 지속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어느 정도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은 되어야겠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엄마표 영어를 통해 아이와 함께 내 영어 실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서 윈윈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매일 부족한 영어와 씨름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 엄마표 영어 관련 Q&A도 한번 해볼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내가 엄마